제 인생 58년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드는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꽃집 할머니가 대형 화훼 기업 블루밍 그룹의 회장이자 그녀의 미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한 젊은 여성의 마음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의 씨앗을 심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하영입니다. 58세, 서울 강남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꽃집 하영플라워의 주인이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꽃집 할머니지만 사실 대형 화훼 유통기업 블루밍 그룹의 회장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꽃을 다듬고 있었어요. 문득 낯선 향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명품 옷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여기가 하영플라워인가요? 꽃다발 주문하러 왔어요. 서민주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아들 준호의 생일 선물로 꽃다발을 주문하러 왔다고 했죠. 그녀가 바로 아들의 약혼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민주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지금 꽃집에 왔어. 준호 오빠 생일 선물로 꽃다발 좀 주문하려고. 어쩌면 이번 선물이 마지막 남자친구 선물이 될지도. 다음엔 남편 선물이겠지?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넘쳐 흘렀어요. 대기업 임원과 결혼한다는 자랑을 늘어놓는 동안 민주는 제 꽃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이 꽃집 너무 낡았어. 좀 지저분해 보여서 거슬려. 그래도 준호 오빠 회사 근처라 어쩔 수 없네. 가슴이 살짝 아팠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제 꽃집은 작고 소박하지만 정성과 사랑이 담긴 공간이니까요. 어떤 꽃다발을 원하세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마지못해 저를 바라보았어요. 비싸 보이고 화려한 걸로요. 인스타에 올릴 거라서. 그 말에 저는 특별한 꽃다발을 구상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은 꽃다발을요. 장미와 백합 그리고 작은 안개꽃들 사이에 들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레 넣었죠. 화려함 속에 숨은 소박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찾으러 올게요. 얼마예요? 값을 말하자 민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 아들이 선물한 반지였죠. 민주가 떠난 후 저는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성이 이런 사람이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꽃다발을 완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꽃다발이 그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특별한 카드를 준비해 메시지를 적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저녁이 되자 꽃집 문을 닫고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골목을 지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꽃집 할머니로 알지 못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품격 있는 인테리어가 저를 반겼죠. 벽에는 제가 사랑하는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평범한 꽃집 할머니의 옷을 벗고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와 슬랙스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꽃집의 소박한 할머니가 아닌 당당한 기업의 리더였죠. 책장에는 화훼 산업 관련 책들과 함께 제 회사의 역사를 담은 사진첩이 꽂혀 있었습니다. 한 권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어요. 젊은 시절 제 모습, 남편과 함께 블루밍 그룹을 창업하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모두 잘 끝났단다. 내가 준비한 신사업 계획안도 이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 다행이네요. 내일 저녁에 뵐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민주와의 만남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 때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래, 기다릴게. 내일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둘게.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내일 저녁 메뉴를 구상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꽃집 할머니로 일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가끔 취미로 꽃을 다룬다고만 알고 있죠. 제 이중생활의 진짜 이유는 더 깊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온 회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블루밍 그룹의 새 프로젝트 꽃으로 희망 나누기 재단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가장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죠. 침실로 가는 길에 작은 서랍장 앞에 멈췄어요. 열쇠로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죠. 민주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그녀는 1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와의 약속이 있었기에 꽃집 할머니로 변장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 사이로 내일의 만남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준호와 민주, 그들에게 어떤 진실을 전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꽃과 같아서 정성껏 돌봐야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이죠. 민주의 마음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꽃집을 열기 전 민주를 위한 꽃다발에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장미의 가시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리본을 매만졌어요. 내 마음을 담아 특별한 꽃다발로 완성했죠.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민주가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꽃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영플라워 팔로워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남자친구 생일 선물을 픽업하러 왔어요. 민주가 SNS 라이브 방송 중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어요.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여기 주문한 꽃다발 왔어요. 제가 완성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민주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웠나 봅니다. 와, 이거 정말 예쁘네요. 제가 디자인한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거짓말이었죠. 그녀는 디자인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방송 중이니 말하지 않았어요. 이 꽃다발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각 꽃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빨간 장미는 사랑, 백합은 순수함, 그리고 이 작은 들국화는 민주는 들국화를 발견하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특별히 넣은 꽃이었죠. 이 들국화는 제가 특별히 요청한 거예요. 소박하지만 강인한 아름다움을 의미하거든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정확히 알아챘네요.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민주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이거 얼마죠?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값을 말하자 카드를 내밀었어요. 결제하는 동안 꽃다발 안에 제가 넣어둔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작은 메시지를 담았어요. 꽃을 받는 분이 읽으시라고요. 민주는 카드를 열어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꽃다발만 주세요. 민주가 꽃다발을 들고 문을 나서는 순간 다른 직원에게 냉정하게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라이브 방송에서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과 진짜 모습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마치 화려한 꽃다발 속에 숨겨둔 작은 카드 메시지처럼 그녀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저녁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꽃집 할머니가 블루밍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민주가 보여준 진짜 모습을 제가 모두 알고 있다는 것도요. 시계를 보니 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저녁은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블루밍 가든입니다. 제가 소유한 비밀스러운 장소죠. 이곳에서 준호의 생일 저녁 식사가 열립니다. 특별한 룸에 앉아 준호와 민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꽃집의 소박한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어머니, 왔어요. 민주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를 꽃집 할머니로 알아본 거죠. 이쪽은 제 약혼녀 서민주입니다.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반갑구나. 민주야, 우리 사실 이미 만난 적이 있지?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민주랑 이미 만나셨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꽃집에서 잠깐 만났단다. 민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준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꽃집이요? 어머니가 왜 꽃집에? 내 취미를 모르니? 가끔 꽃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한단다. 준호에게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민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하는 동안 민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와인만 연거푸 마셨죠. 민주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주가 흠칫 놀랐습니다. 저 정직과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아침 꽃집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으니까요. 좋은 가치관이구나. 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진짜지. 그 말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약혼녀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화제를 돌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 생일인데 왜 저를 시험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진실을 보고 싶은 거란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주가 이상하게 행동해요. 그건 민주에게 직접 물어보렴. 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민주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어요. 다음 주에 블루밍 그룹의 꽃으로 희망 나누기 재단 발족식이 있어. 너희 둘 다 꼭 참석해 주길 바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주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민주와 저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러셨어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왜 저에게 꽃집 할머니 행세를 하셨냐고요?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어려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아. 나는 꽃집 할머니의 가면을, 너는 SNS 스타의 가면을. 어떤 가면이 진짜 너일까? 민주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난 내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널 지켜봤단다. 그 말에 민주의 눈이 커졌어요. 제 어머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준호가 돌아왔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할 얘기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태우 조카였습니다. 숙모, 내일 출근하시나요? 중요한 보고가 있어서요. 태우는 블루밍 그룹의 이사로 준호의 사촌이자 라이벌이었죠. 그래,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민주의 어머니 서지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꽃사업을 시작했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건넸죠. 지연이 불치병 진단을 받은 것은 민주가 5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그녀는 딸이 병든 자신을 보는 것이 싫었어요. 어린 민주에게 엄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영아, 내가 떠나면 민주를 잘 보살펴줘. 하지만 날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민주가 스스로 강해지면 그때 진실을 알려줘. 그것이 지연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민주는 고아원에 보내졌고 저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어요. 대학 학비를 지원하고 취업을 도왔죠. 민주는 제가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민주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일 민주는 어떤 선택을 할까? 준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태우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지연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내 딸이 이젠 정말 강해졌을까?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 마음속으로 오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별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꽃집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어젯밤 일 이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죠. 민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꽃들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단정한 블라우스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맑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어요. 민주구나. 어서 와.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제와 달리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어제 일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어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꾸밈없는 사과가 느껴졌어요. 사과는 받아들이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스스로 알았는지 여부란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겉모습과 지위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SNS에서의 인기, 대기업 임원과의 결혼, 그런 것들만 쫓았죠. 제 진짜 모습은 숨기면서요. 놀라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민주가 이렇게 깨달았다니. 준호 오빠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준호는 뭐라고 하던?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처음엔 믿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고 싶다고 하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 친어머니가 회장님의 오랜 친구였다는 사실을.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저도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 내 어머니 서지연은 내 가장 소중한, 절친한 친구였단다. 그녀가 병으로 떠나기 전 나에게 너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어. 민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그래, 내가 멀리서 널 지켜봤단다. 대학 학비와 첫 직장도 내가 조금 도왔지. 하지만 SNS 스타가 된 건 온전히 내 능력이었어.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는지 어깨가 흔들렸어요. 왜 진작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내 어머니의 부탁이었어. 내가 스스로 강해진 후에 진실을 알려주라고 했단다. 내가 준호를 만나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너를 가까이서 볼 기회라고. 민주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어린 지연과 너무 닮아 가슴이 저렸어요. 지연이는 꽃처럼 아름답고 강인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함께 이 꽃 사업을 시작했단다. 블루밍 그룹의 공동 창업자였지. 민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만 알고 있었던 거죠. 지연이가 병을 얻었을 때 너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어. 너에게 슬픈 기억 대신 밝은 미래를 주고 싶었던 거야.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듯 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란다.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봐.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죠. 저는 변하고 싶어요. 진정한 제 모습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연이의 딸다운 용기였어요. 그래.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보자. 내 어머니의 이야기, 블루밍 그룹의 역사,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진정한 자아까지.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득 꽃집 앞에 검은 차가 멈추는 것이 보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태우였습니다. 충모님, 여기 계셨군요. 회사에서 긴급한 일이. 태우는 말을 멈추고 민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어요. 서민주 씨, 여긴 어쩐 일로? 꽃을 사러 왔어요. 이태우 이사님도 알고 지내시나요? 태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숙모인 제가 꽃집 할머니로 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가 준호의 약혼녀라는 것도 모르는 듯했죠. 아, 네. 회사 일로 가끔 뵈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우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어요.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죠. 블루밍 그룹 본사 회장실입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49층이었죠. 정장을 입은 저는 김태경 이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경은 회사의 핵심 임원이자 태우의 동맹이었어요. 회장님, 신규 사업부 책임자 선정권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이준호 상무를 추천했습니다. 태경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호를 견제해왔어요.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결정을 보류하겠습니다. 태경의 눈이 의외라는 듯 커졌습니다. 준호 상무는 충분히 능력을 증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무 능력만으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는 회사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태경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 준호가 찾아왔다고 알렸습니다. 태경은 자리를 떠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왜 제 승진을 보류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준호야. 준호는 긴장한 모습으로 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죠. 민주에게서 모든 얘기 들었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꽃집 할머니로 일하는 것도, 민주의 어머니와의 관계도 다 들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왜 저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숨겨온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민주의 어머니, 지연이와의 약속 때문이었어. 그리고 내가 지금의 나를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회장으로만 보지 않길 바랐단다. 난 먼저 꽃집 소녀였고 그 다음에 기업가였어. 준호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내 승진건 내가 보류한 이유는 내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민주를 선택한 이유가 그녀의 화려한 외모나 SNS 인기 때문이 아니길 바랐어. 준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그런 것들에 끌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민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고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준호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그도 민주의 내면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답이란다. 진정한 리더는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해. 그때 태우가 갑자기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꽃으로 희망 나누기 재단 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태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가 내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지연 씨의 유산이 재단 기금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이가 민주를 위해 남긴 유산의 일부를 재단 설립에 사용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었죠. 모든 절차는 적법했습니다. 태우 이사, 그리고 그 내용은 이사회에서 이미 승인받은 사항이에요. 태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태우 이사, 오늘 아침 꽃집에서 만났죠? 그곳이 내 작은 취미라는 것, 이제 알았을 텐데.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몰랐습니다. 태우가 물러나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어요. 어머니, 태우 형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마도 꽃으로 희망 나누기 재단을 통해 민주의 배경을 파헤치려는 것 같구나. 태우는 항상 너를 견제해왔잖니.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민주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꽃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민주가 자전거를 타고 도착했어요. 그녀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편안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 진한 화장 대신 맑은 민낯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주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왔구나. 민주야, 오늘은 어떤 꽃을 배우고 싶니? 민주는 꽃집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들국화로 작은 부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동복지센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꽃을 다룰 줄 알게 되었죠. 민주는 이제 SNS에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대신 꽃 가꾸기와 봉사활동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팔로워 수는 줄었지만 진정성 있는 메시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그래. 함께 만들어 보자. 우리는 나란히 앉아 꽃을 다듬었습니다. 민주의 손길이 예전보다 훨씬 세심해졌어요. 어머니, 내일 재단 발족식 준비면 다 됐나요? 그래. 모든 준비가 끝났단다. 내가 홍보대사로 나서게 될 첫 공식 행사니 긴장되니? 민주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전보다 맑고 진실되어 보였어요. 설레요. 이제 제 영향력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는 게 기뻐요. 꽃으로 희망 나누기 재단은 꽃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지연이가 남긴 유산의 일부와 블루밍 그룹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죠. 준호 오빠도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회사 일보다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준호는 승진을 위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그동안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현장을 방문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리고 태우 이사님은 어떻게 됐나요? 요즘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태우는 재단 설립을 방해하려 했던 일이 드러난 후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죠. 태우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을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니까. 꽃다발을 완성하고 민주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준호 오빠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민주는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정성스럽게 만든 집밥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래. 기쁘게 갈게. 민주가 떠난 후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녀의 딸이 이렇게 성장하다니. 꽃집 문을 닫고 홀로 남았을 때 문득 태경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걸어왔어요. 회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경의 표정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날카로움보다는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사실
태우 이사가 서민주 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가 민주 씨의 어머니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려 한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어떤 거짓 정보죠? 서지연 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 씨에게 어머니가 범죄자였다고 믿게 하려는 것 같아요. 태경의 양심 선언이 놀라웠습니다. 그도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저에게 이 정보를 주는 거죠? 태경 씨, 태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변하고 싶어서요. 회장님과 준호 상무 그리고 민주 씨가 보여준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증거를 또 하나 보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태경 씨, 이 정보는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내일 발족식에서 우리 함께 태우를 막아봅시다. 블루밍 그룹 본사 대강당 꽃으로 희망 나누기 재단 발족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준비된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었죠. 민주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방금 태우 이사님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니? 제 친어머니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숨기고 저를 이용하고 있다고.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경의 정보가 정확했군요. 태우가 행동에 나섰어요. 믿었니? 아니요. 제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태우 이사님이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어머니, 태우 형이 기자들에게 뭔가를 제보했대요. 지금 밖에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 오늘은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야. 발족식을 예정대로 진행하자. 발족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환영사를 했어요. 오늘 꽃으로 희망 나누기 재단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재단은 제 소중한 친구 서지연의 유산과 꿈을 담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우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서지연은 블루밍 그룹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그녀의 창의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스크린에 젊은 시절 지연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떴습니다. 꽃밭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죠. 지연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는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딸 민주를 위한 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기금이었죠. 그 기금이 오늘 이 재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블루밍 그룹의 다음 세대 리더로 이준호 상무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꽃으로 희망 나누기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서민주 씨를 임명합니다. 놀란 표정의 민주와 준호, 그리고 창백해진 태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최근 제기된 서지연에 대한 거짓 주장에 대해 명확히 밝힙니다. 이 자리에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했으니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보안 직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태경이 증거를 확보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연설이 끝나고 민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사와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주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오랜 시간의 상처와 의심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내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으면 해. 그녀는 내가 자유롭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길 바랐단다.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어요. 준호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발족식이 끝나고 태우는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그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제 아파트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꽃집을 열고 싶어요. 물론 SNS 활동도 계속하면서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민주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민주의 꿈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어머니처럼 꽃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이었죠. 그래, 멋진 생각이구나. 너의 진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1년 후 하영플라워 옆에 새로운 꽃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꽃집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준호와 민주의 결혼식이 이곳 작은 정원에서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원은 분주했어요. 화려한 웨딩홀 대신 꽃으로 가득 찬 소박한 정원을 택한 두 사람의 결정이었죠. 민주는 더 이상 SNS 인플루언서로서의 화려함만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꽃으로 희망 나누기 재단을 통해 꽃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게 다가왔어요.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였습니다. 어머니, 긴장돼요.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너는 충분히 아름다워. 내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제 손에는 특별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죠. 이건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남겨둔 거야. 결혼하는 날 전해주라고 했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도자기 화분과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 화분은 내 어머니와 내가 처음 꽃을 심었던 화분이야. 그리고 일기장은 그녀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지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민주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겠구나. 엄마가 내 곁에 오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렴.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 세상에 내 향기를 전하길 바란다.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민주의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눈물로 화장이 번질세라 걱정됐지만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더 빛나 보였어요. 너무 멋진 선물이에요.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니. 민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깊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어요. 준비됐니?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원으로 걸어 나갔어요. 작은 정원은 봄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장미와 백합, 안개꽃 사이로 작은 들국화들이 포인트를 이루고 있었죠. 민주가 특별히 원했던 배치였어요. 하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인맥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했거든요. 태경도 와 있었고 놀랍게도 태우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해외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민주가 준호에게 걸어갔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감동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도 많이 변했죠. 이제는 블루밍 그룹의 젊은 리더로서 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선 순간 햇살이 더 밝게 비추는 것 같았어요. 마치 지연이가 하늘에서 축복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두 사람 앞에 서서 축사를 전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꽃과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남기는 향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작은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닦아주고 영혼을 비추어주는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꽃이 시들고 다시 피우듯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는 강인한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준호와 민주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간단한 디자인의 반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어떤 값비싼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했어요. 이제 여러분 앞에 새로운 부부를 소개합니다. 하객들의 축하 박수 속에 두 사람은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모든 꽃들이 더 화사하게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피로연은 두 꽃집 사이의 작은 마당에서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뷔페 대신 정성껏 준비한 가정식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민주가 직접 만든 요리들도 있었죠. 태우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충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괜찮아, 태우야. 모든 실수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 내가 돌아와서 기쁘구나. 태우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민주와 준호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잠시 혼자 정원 구석에 앉았습니다. 지난 여정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꽃집 할머니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민주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특별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민주의 정원을 확장하려고 해요. 꽃 치유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영감을 받아 책도 쓰려고요. 민주의 꿈이 날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SNS의 가짜 이미지가 아닌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다는 바람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정원도 만들고 싶어요. 지연 어머니가 사랑했던 꽃들로 가득한 작은 공간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연이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멋진 생각이구나. 내 어머니가 정말 좋아할 거야. 준호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민주의 허리를 살짝 감싸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장인어른 이야기 중이신가요? 저도 많이 궁금해요. 어떤 분이셨는지. 지연이는 꽃처럼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었단다. 민주와 많이 닮았지. 셋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하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피로연은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준호와 민주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주는 떠나기 전 제게 꽉 안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란다. 내 안에 이미 그 씨앗은 있었어. 단지 피어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지. 두 사람을 배웅하고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정원에 홀로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지연아, 내 딸이 행복해. 내가 원했던 대로 강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었어. 바람이 살랑 불어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지연이의 대답 같았어요. 꽃집에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꽃집 할머니의 가면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꽃을 가꾸고 싶었습니다. 꽃처럼 사람의 마음도 정성껏 돌봐야 아름답게 피어나니까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또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작은 꽃씨를 심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꽃이 어떻게 피어날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